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언론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가 175분,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가조작. 의혹이 17분 이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는 대선 못 이긴다. 그나마 선방한 걸 수도 있다. 근데 그 언론이 지금 윤석열이요, 그 통이동 사무실 그 인수위 사무실에 기자실이 따로 없었어. 그래갖고 그 옆에다가 천막 쳐놓고 이제 기자들 막 뭐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그 제목을 프레스 다방이라고 붙여놨다고. 아 그러니까. 돈다방으로 그냥 하지 그냥. 근데 실제로 민원연이 지금 이거 관련돼서 이제 방송 나간 것들을 모니터하는 보고서를 매주 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야, 당선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기자들이 가벼운 질문만 했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지금 당선자 방문하실 텐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분위기 봐서 좀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고 가벼운 질문만 해달라라고 사전 요청을 받았는데 기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오케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윤석열 당선자가 방문했을 때 뭐 김치찌개 언제 끓여줄 거냐, 아침밥은 누구랑 먹었냐,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냐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선자 측에서 가벼운 질문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이걸 빠뜨리고 보도를 했다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운 질문만 해달라라고 먼저 사전 요청한 거를 보도를 안 해. 지금 표가 있잖아요. 관련돼서. 아, 그거 말고 그 표 하나 있어요. 가벼운 질문만 해달라고 한 표가 있는데 그거 보도한 언론, 그치, 여기 지금 정편 사사가 윤석열 차담의 방송 시간은 JTBC 3분, TV조선 7분, 채널A 12분, MBN 4분인데 사전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 예. 엄연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이건 사건이잖아요. 예. 왜냐면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였다면 어땠겠냐고. 이재명 당선인. 그랬다면 언론 단합이네 뭐네 하면서 뭐 난리 구슬 쳤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현안에 관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언론 자체가 비판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아니, 당선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혼밥이 아니고 무슨 계랑 먹는 걔랑 거고. 밥 처먹는 게 무슨 궁금할 일이냐고요, 우리가. 그거는 썬데이, 옛날에 그 썬데이 뭐가 있었지?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이 언론이 뭐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언론의 뭐 본연의 기능이 뭐 사회 공기고 무슨 뭐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선자 측에서 현안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가벼운 질문 중심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았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 이게 사실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언론들이 알아서 기어주고, 예전에 이명박은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 위주로. 여기 지금 프레스 프렌들리 정책인 거거든.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게 지방선거 이런 짓 언론들이 열심히 빨아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종편들이, 우리 방송의 밑에가 이렇게 자막 나오잖아요. 종편들이 낸 자막들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윤 취재 환경 개선. 경으로 읽고 있어요. 경. 취재 환경 개선 주문. 프레스 다방 설치. 윤 아침은 강아지와 함께. 아내는 안 먹어. 윤석열이 아내를 안 먹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할머니 해장국가, 할머니 고장 해장국이야? 경 기자들과 대화. 취임하면 함께 김치찌개 먹자. 경 인수위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 깜짝 방문. 경 취재 환경 개선 주문 프레스 다방 설치. 커피 한잔 합시다. 경 기자들과 깜짝 티타임. 경 프레스룸 자주 찾겠다. 격이 없는 소통 의지 강조. 프레스 다방 깜짝 티타임.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자. 기자실 경 즉석 티타임 새 청사 가면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에라이 씨벌놈다. 왜냐하면 이게 현안에 대해서 특히 막 집무실 이전 같은 거, 또는 뭐 일반 서민들 뭐
자영업자, 소상공 이런 지원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걸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고도 밥 처먹었다고 이 새끼들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저 여의도 가면은 KBS 별관에 가면은 그 음악 중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MBC인가 KBS 모르겠다. 지금 다 헷갈려가지고 연예인들 들락날락 할 때 네. 뭐 하냐면 기자들이 그 사진기 들이대고 출근 패션 이런 거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한테는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무서운데 언론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쵸. 지금 그 이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거 이거 책상 다른 데다가 갖다 놓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글자 그대로 그냥 새로운 기관이 들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뭐 국방부, 뭐 행정안전부 이런 전자 하나의 그 부처가 새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 인수위에서 496억 이야기했다가 1200 이야기했다가 뭐 5천억 이야기했다가 돈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원래 제대로 된 언론이면 그 인수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기들끼리 전문가 취재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당선자가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지. 네. 당선자가 490억이라 그러면 490억이래요. 1200억이라 그러면 1200억이래요. 그 언론인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우리도 다 봐봐요. 하는 거지. 저 이훈정님이 저 SBS 이현영 역할을 좀 해주세요. 여기 13페이지 중간쯤에 기자 A, B, C를 다 해줘. 내가 윤석열 할 거야. 기자에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누는 대화라는 게 얼마나 저급한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경하실 거예요. 경? 예, 제가 경할게요. 아, 저 되게 외람되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진짜로 혼밥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침은 뭐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직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지. 어? 예전에 취임하시면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기서 할까? 여기서? 좋아요. 뭐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제가 하루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 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어? 이야 씨발 진짜 이 개새끼들 진짜. 아니 이거는요 이게 김치찌개 처먹고 하는 건 지들끼리 처먹으면 되는 거고. 아 대화 나눌 게 없으니까 이게 화제가 되고. 아, 이게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진짜. 진짜. 그 참담하다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분노와 슬픔과 여러 감정 안 좋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안 질문하지 말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현안 질문하지 말라니까 하면 최소한 그 기자는 모르더라도 돌아온 방송사는 비판을 해야지. 예. 근데 현안 질문하지 말라고 한 거를 전혀 아까 표로 보셨듯이 보도를 안 해놓고 실제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를테면 그 YTN의 돌발 영상 같은 느낌으로만 예. 그냥 겉다리만 막 짚기 시작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답답합니다 진짜. 네, 아침을 강아지랑 같이 먹는다는 것도 좀 웃겨요. 바닥에 그릇 놓고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 같고. 겸상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언론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정화를 기대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거고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됐다면. 예. 방통위, 연중위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 정권에서 그 종편 하나 없애지 못하고 민주 종편 하나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미디어 특위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미디어 특위 안에서도 언론 몫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본인 역할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권 내주고 나니까 속 시원합니까? 진짜 사람 병신 만들고 이거 언론이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아무리 G7에 들어가고 G5 들어가면 뭐하냐고요. 국내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아서 깔고 이렇게 방역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됐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마차 이스백. 야, 우리는 이런 얘기 못하지? 훌륭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그중에- 분노가 부족하다. 내가 이게 종편 이야기는 아닌데요. 골 때리는 보도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재명보다 경 이마가 빛나 당선 예감. 아이씨, 이걸 보더라고. 그것도 신동아예요, 심지어.
이게 뭐 이 사람 저거는 일간지도 아닌 거잖아요. 이미지 무슨 컨설턴트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마가 빛나서 당선돼가는데 그럼 뭐 전두환은 그러면 뻐거쟁이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된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하고 아이고, 이렇게 빨아줘야 제2의 허은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근 나온 보도예요, 저거. 신동아. 아이고. 나 진짜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정말 아이고. 적당히 좀 하자. 이 무식한 새끼들아 진짜. 예? 어쨌건 그게 화답을 했는지 우리 윤석열이 통이동 집무실 건물 1층에 기자실을 추가 설치해줬답니다. 은혜와 같은 하회와 같은 은혜를 그냥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 박근혜 탄핵 절차 막 진행되고 있을 때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올 때 기자들한테 노트북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필기도구도 안 되고 맨손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다들 기자들이 맨손으로 들어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뻘쭘해. 듣고 있었잖아요. 진짜 딱 그 그림이 생각나더라고. 지금 기자들 하는 게. 아니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인수위라고 하는 게 법에서 어디 들어가라고 정해진 게 아니야. 그때그때 사무실 얻기 나름이야. 그러면 통이동에 그게 무슨 연수원이지. 금융감독원인가 어디 연수원인가 그래. 그럼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천막 치고 프레스다방 만드는 게 아무튼 그 배려 없는 거잖아 사실은 현실적으로 예. 봤을 때. 또 그런 게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건물로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마가 더 빛이 나서 씨발 그럼 뭐에다 왁스 발라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지금. 아니 저 병신 같은 짓을 저렇게 아유 씨 웬만하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자들 우리 외람이들 참 외람된 이야기지만 진짜 이 기자들이 역사적 소명 같은 거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짐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요 기자나 언론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조선기업, 병화기업, 예. 뭐 종업원 이렇게 부르는 거 무슨 기자들도 소리 어디다 갖다 종업원이죠. 붙여. 지금은 종업원. 그냥 직장인이죠. 아, 그러니까 야수님 말씀대로 정말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재밌긴 한데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그 너무 속상함이 너무 좀 화딱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어르신들은 왜 그러면 뉴스에 안 나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있잖아 지금. 이게 뉴스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와, 유순디. 방금 네이티브였습니다. 아따 그래 버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